보이지 않는 향기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와 패션을 바꿔놓았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향을 처음 만든 목적은 나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인들은 보이지 않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연기를 이용했습니다. 향수를 뜻하는 영어 단어 퍼퓸은 라틴어 퍼퓸엄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연기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인류 최초의 향료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지, 즉 나무의 진액이나 향기로운 꽃을 태워 그 연기를 신에게 바쳤습니다. 또한 시신의 부패를 막고 미이라를 만드는 방부제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단순히 태우는 것을 넘어 여러 재료를 섞어 고체나 액체 형태의 향료를 만들었습니다. 키피라는 향료는 포도주, 꿀, 건포도, 몰약 등을 섞어 만든 향료로 신전에서 저녁마다 태웠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향료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몸은 물론 배의 도체까지 향유를 발라 자신의 권위와 매력을 과시했다고 전해집니다. 향은 중세와 근대로 넘어오며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계기는 예상외로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프랑스의 향수 성지로 불리는 그라스는 원래 가죽 가공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동물의 배설물이나 오줌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가죽 장갑에서 참기 힘든 악취가 났습니다. 가죽 장갑 제작자들이 향료를 섞어 냄새를 가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데이트를 치면서 향수 장갑 제조사라는 직업까지 생겨났습니다. 결국 가죽보다 향수가 더 유명해지면서 오늘날의 향수 도시가 된 것이죠. 가죽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향료를 뿌리던 프랑스 그라스 지역이 오늘날 향료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꽃이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와 인접해 있어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적당히 덥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는 천연 온실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물과 석회질 토양 덕분에 자스민, 장미, 튜베로즈 같은 예민한 꽃들이 세계 최고의 품질로 자라납니다. 특히 그라스산 자스민은 샤넬 넘버 5의 핵심 원료로 여전히 독점 사용될 만큼 가치가 높습니다. 이렇게 가죽 장갑의 지독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프랑스 향수 산업의 시초가 되었고 씻는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몸의 악취를 가리기 위해 귀족들 사이에서 향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페스트를 두려워해 씻지 않았던 루이 14세 시대 베르사유 궁전은 화려함 뒤에 숨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이를 가리기 위해 분수에 물 대신 향수를 채우는 등 향수는 에티켓이자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태우거나 바르는 수준이었던 향료는 이슬람 과학자 아비센나의 증류법 발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데요. 식물의 정수를 뽑아내는 에센셜 오일이 탄생한 것이죠. 이후 14세기 알코올을 섞은 최초의 현대적 향수 헝가리 워터가 등장하며 70세의 여왕이 청혼을 받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향수의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1921년 가브리엘 샤넬은 향수 역사의 가장 거대한 획을 긋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꽃향기를 복제하는 기존 방식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향기가 나는 여성의 향수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향사 어네스트 보의 실수였는지 혹은 신의 한 수였던지 인공 화합물 알데하이드를 다량 투여한 샘플 5번을 선택하며 인류는 처음으로 추상적인 향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니멀한 병 디자인과 숫자, 이름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샤넬은 당대 최고의 조향사였던 어네스트 보어너스트 보에게 조제를 의뢰했습니다. 어네스트 보는 1번부터 5번 그리고 20번부터 24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샘플들을 샤넬에게 제안했습니다. 샤넬은 그중 5번째 샘플을 골랐습니다. 샤넬은 평소 숫자 5를 자신의 행운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나는 나의 컬렉션을 5월 5일에 발표하는데 이 향수에도 5라는 번호를 그대로 붙이면 행운이 따를 것 같다며 이름을 샤넬 넘버 5로 정했습니다. 당시 향수병들은 화려하고 장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자신의 패션 철학인 미니멀리즘을 향수병에도 적용했습니다.
약병처럼 단순하고 투명한 사각형 유리병에 검은색 글자만 적힌 라벨을 붙였는데 이 파격적인 디자인이 오히려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샤넬 넘버 5를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으로 만든 결정타는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잠잘 때 무엇을 입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샤넬 넘버 5 몇 방울이라고 답한 그녀의 말 한마디는 향수를 단순한 화장품이 아닌 여성이 입는 가장 은밀하고 완벽한 옷으로 정해 내렸습니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 샤넬 넘버 5는 관능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샤넬은 이 대가 없는 홍보 덕분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죠. 샤넬 넘버 5가 이전의 향수들과 완전히 달랐던 이유는 바로 알데하이드라는 인공화합물 때문입니다. 알데하이드는 흔히 갓 세탁한 빨래나 방금 씻고 나온 비누 같은 보송보송하고 차가운 향을 냅니다. 조향사 어네스트 보의 조수가 실수로 알데하이드를 정량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그 실수로 탄생한 날카롭고 깨끗한 향에 샤넬은 매료되었습니다. 알데하이드는 천연 꽃향기인 자스민, 장미 등을 공중으로 확 퍼뜨려주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샤넬 넘버 5는 기존 향수들보다 훨씬 풍부하고 입체적인 향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귀족 부인들은 장미면 장미, 자스민이면 자스민처럼 원료가 명확한 향수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무슨 꽃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없는 향수를 원했습니다. 샤넬은 복제된 꽃향기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직접 재단하고 만든 드레스 같은 향수를 원했습니다. 결국 80여 가지가 넘는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인 넘버 5는 추상적인 향기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현대 향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샤넬 넘버 5의 뚜껑캡 모양을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이 팔각형 모양은 샤넬이 생전에 머물렀던 파리방돔 광장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랍니다. 샤넬의 첫 향수인 샤넬 넘버 5는 1921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 샤넬은 이미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였지만 자신의 의상에 어울리는 완성된 여성미를 표현하기 위해 향수가 꼭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샤넬은 향수를 뿌리지 않는 여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향수를 패션의 마지막 마무리이자 필수 요소로 보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의 향수들은 대부분 장미나 자스민 같은 한 가지 꽃향기만 나는 단순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샤넬은 이런 인위적이고 뻔한 향을 싫어했고 여성의 향기가 나는 여성의 향수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시절 수녀원에서 자란 샤넬은 비누의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향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꽃향기가 아닌 세련되면서도 인공적인 화합물인 알데하이드를 섞은 독특한 향을 원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향수가 갖는 의미는 나를 표현하는 옷, 그러니까 오늘날 향수는 타인에게 기억되는 방식이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가장 섬세한 예술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신을 향한 향료를 태움에서 시작해 화학기술의 발전을 거쳐 대중화에 이르기까지 향수는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인류의 화학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집약된 결정체로 진화해 왔습니다. 결국 향수의 기나긴 여정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감각, 즉 냄새라는 근원으로 되돌아옵니다. 수만 가지 향료를 섞어내어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은 결국 타인의 코끝에 닿아 본능적으로 각인될 나만의 채취였기 때문입니다. 향수의 진화는 곧 보이지 않는 냄새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추적과 같습니다. 냄새가 이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억과 감정을 자극한다는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론입니다. 향수의 역사는 화려한 기술의 발전을 거쳐왔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냄새의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냄새는 논리보다 앞서고 단어보다 강렬하게 과거를 소환합니다. 우리가 향수에 매료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기호품이라서가 아니라 냄새라는 근원적인 매개체를 통해 누군가의 무의식 속에 영원히 박제되고 싶은 욕망을 실현해주기 때문입니다. 향수의 발전은 악취를 지우려 했던 고군분투에서 시작해 이제는 냄새를 하나의 고귀한 언어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면 남는 것은 결국 냄새라는 야생적 본능입니다. 문명은 향기를 만들었지만 그 향기를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후각입니다. 향수의 역사는 결국 냄새라는 근원적인 자극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인류의 긴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수의 진화는 결국 향기라는 문명의 옷을 입고 냄새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을 탐구해온 과정이 아닐까요? 결국 향수의 역사는 인류가 자연의 찰나를 영원한 기억으로 붙잡아두기 위해 투쟁해온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에서 시작된 향기는 이제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향수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환경과의 공존을 고민하는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